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에 이어서 27일에도 국정감사를 핑계로 본인의 선거법 재판에 불참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여상원 변호사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가 원래는 8월 8일, 22일 이 재판에도 단식 때문에 안 나오고 재판 일정이 변경이 됐었고, 네. 그리고 13일 날 이제 단식 끝나고 네. 재판해야 하는데 우리 국감 있으니까 못 합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국감은 또 안 나오고, 국감은 또 몸이 아프다고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해가지고 네. 또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7일에는 나오겠지 했는데 27일에도 국감이 마지막 날입니다 하고 또 안 나왔네요. 네. 그런데 할 것은 다 했잖아요. 뭐 재고위도 하고 뭐 국감도 하고 뭐 왔다 갔다 점심 먹고 다 하면서도 이 재판에 안 나가도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법조인이니까 그 법원의 어떤 재판 이런 걸 존중해 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일국의 야당 거대 야당 대표인데 어떤 제도라는 걸 갖다가 무시하는 건데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태도는 검찰 법원 싸잡아 가지고 좀 비하하는, 좀 무시하는 태도가 나타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아주 진짜 중요하고 이거는 국가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항상 하는 거 보면 뭐 딴 데 간다 해놓고 안 나오고 뭐 별다른 중요한 일도 아니고 자기가 없어도 최고위원들이 있고 다 일을 원내대표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다면 자기한테 중요한 일은 재판에 참석하는 건데 재판 참석, 법원이 좀 힘이 없는 기관이다. 내가 거대 야당 대표인데 뭐 법원에서 나를 어떻게 하겠냐. 그 일반인 같으면은 저도 변론할 때 의뢰인들, 그냥 피고인이죠. 재판받는. 그 재판 전날 계속 통보해요. 혹시 까먹고 안 나갈까봐. 그렇죠. 재판정이 안 나가면은 구인영장이나 발부되고 이러면 그게 판사들한테 미운 털이 박히면은 아주 어렵죠. 나중에 법정 구속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뭐 이재명 대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법정 구속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판사한테 어떤 재판 절차에 협력 안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우리 그냥 서민 피고인,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생각할 수도 없죠. 뭐 서민들은 이제 자기가 벌금 받은 사건, 이거는 사실 안 나가도 재판할 수 있도록 약식 명령 이런 거 규정돼 그렇죠. 있지만 그래도 판사한테 밉보이는 건 참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검사는 모든 사람을 다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판사는 자기한테 딱 재판 받으러 온 사람에 대해서는 생사 여탈권을 가진 거 아닙니까? 일종의. 그렇죠. 이번에 사실 공직선거법도 이재명 대표한테 생사 여탈권 가진 거예요. 그럼요.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이제 금배지도 떨어지고 대권금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435억인가 8억인가 물어내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리 작은 사건도 국가의 사법제도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에는 그 협조를 충실히 하는 게 어떤 민주국가의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자라고 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도 있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안 나갔느냐? 물론 공직선거법에는 한 번 나오래서 안 나오고 그다음 안 나오면 불출석으로 재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저는 그 조문을 이재명 대표가 악용하고 있다. 일반 형사 절차에는 출석해야지 할 수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안 나오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조문을 갖다가 그냥 자기 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안 나갈 수 있는 공직선거법에 안 나와도 재판할 수 있다는 건 판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피고인이 내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얘기.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판사로서는 공직선거법은 그렇게 이제 이 신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내에 뭐 6개월 하지도 찍지도 않지만 하여튼 그 공직선거법은 재판 결과를 빨리 내기 때문에 그 조문을 둔 거예요. 왜냐하면 피고인이 안 나오고 해가 계속 끌면은 6개월 넘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목적은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일반 형사소송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안 나오면 구인영장 발부할 수 있는데 이 판사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한숨을 변호인이 오늘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한숨을 쉬었다고 그래요. 잠깐 짧은
본인도 좀 한심하고 기가 막히고 예. 자존심도 상하고 이 재판부를 알기를 뭐 뭘 어떻게 아냐. 우습게 아는 거야 뭐야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으니까 예. 한숨을 쉬었겠죠. 자존심 그러면 많이 저는 상했을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게 한숨을 쉬고 재판을 진행할 게 아니고 이거는 그 일반 형사소송법 절차에 의해서도 출석 의무가 있는 거 여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나는 일반 형사소송법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 그 출석 안 하면 구인영장 발부하겠다. 변호인한테 이번 예. 오늘 재판 안 한다. 예.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네? 근데 판사도 이게 좀 거대 권력 앞에서는 뭐 유행가에 뭐 그대 앞에만 서면 뭐 작아지는 거 하는 노래도 있던데 그 식으로 이 지금 이재명 앞에서는 모든 게 약해져. 검찰은 좀 강해질라 해도 어떤 국회의 어떤 거대한 체포 동의안이라는 그 부결권, 그 국회의원의 특권 앞에 막혀버리고 재판부는 거대 야당 대표 앞에서 약해져 가지고 이런 지금 재판 형태를 보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이번에 김문기 사건이죠. 지금 하는 게 김문기 그 아느냐 모르느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나중에는 뭐 본인은 워낙 궁색해지니까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고 말까지 할 정도로 이 사건은 명백한 사건이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 부인해 왔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 그걸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기가 안 나가도 어차피 유죄로 될 거고 보통 안 나가지고 내가 그 변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유죄될 것 같으면 열심히 나와야죠. 예. 나와가지고 한마디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 이거 나가나 마나 같다는 생각을 나오든 하고 안 있는 것 나오든 100만 원 이상이다. 네. 그러면 이거 그리고- 길게 끊을 수밖에 없다. 네. 재판 지연. 그 자기는 뭐 그 여하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나가더라도 역시 뭐 욕 보는 건 마찬가지고 안 나가도 똑같고 이러면 나가지 말자. 그래 가지고 판결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법원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야당 대표를 출석도 안 한 채로 그 연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연기해 줘 가지고 제대로 변명을 듣고 재판해야지. 예, 그러겠죠. 그 내 이야기도 안 듣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서 유죄를 내렸다. 그리고 형도 심하게 선고했다. 법원에 대한 공격 자료로 삼기 위해서 일부러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제가 수도 뭐 있겠네요. 이재명 대표의 속을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의 네 가지 뭐 단식부터 있죠. 예.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하는 그 단식조차도 재판 전술로 사용하는 이런 이재명 대표 그리고 법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이 재판 제도를 갖다가 이용할 줄 아는 태도 이걸 종합해 보니까 결국은 법원의 재판을 나중에 정쟁거리로 삼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이 선거법 재판 지난해 9월에 이 기소가 됐으니까 지금 1심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벌써 1년 1개월이 지난 거예요. 6개월이라는 거는 그냥 거기다가 뭐 이 강규태 부장판사가 상당히 진보적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좀 친명 또 친야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김명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규태 판사부터도 그렇고 성향이 거기다가 이재명으로서는 내가 좀 뭐 재판에 안 나간다고 해서 감히 나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까요? 아,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자신감 거예요. 있죠. 더군다나 보니까 우리한테 설설 기네. 이제 판사들도 네, 역시 원내 일당 제1야당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우회 권력을 갖고 언제든지 좀 마음에 안 들면 검사들도 지금 탄핵하고 탄핵 걸을 수 무슨 장관 대통령도 탄핵한다. 판사 정도야 탄핵하는 건 뭐 일도 아니다. 이렇게 이번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원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이화영 부지사 전 부지사 사건. 예. 아니 결심하고 선고하려니까 갑자기 재판부 기피 기피 신청해 버리잖아요. 법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피 신청이거든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재판에서 재판부 저는 이 법원의 규책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진행을 누구와 봐도 이재명 대표 그다음 야당의 입맛에 맞게 예. 재판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보여요. 이게 당연하죠.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럴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 그리고 이 법원을 바라보고 네. 야당 대표를 바라보고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있죠. 이거는 그 중에서도 한번 재판을 받아본 사람은 금방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편파적이고 야당 대표를 우대해주는 재판인지. 아니 선거법을 1년 내에 마쳐야 하는데 대법까지 네. 아니 1심도 지금 이렇게 1년 1개월이 지났는데 2주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매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매주 해갖고 빨리 끝내야 하는데 그만큼 재판부가 이재명을 지금 봐주고 있는 거예요. 봐준 게 아니라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끌려다니고 네. 있는 측면이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 이번에 오늘 불출석한 사건이 있잖아요. 예. 제가 기록도 안 보고 했지만 이거는 더 이상 뭐 명백한 사건이고 질질 끌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아무런 사건이에요.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1년 1개월 지금 지났다 그러셨는데 예. 한 4, 5개월이면 판결 다 나고 그다음 지금 항소심 내진 대법원에서 지금 있어야 될 사건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1심 재판부에 있고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한숨만 쉬고 있을 때입니까? 그래서 정말 재판부도 이러면은 안 되는데 김명수의 예. 알박기 인사들이 그대로 지금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튼 뭐 오늘 이재명이 안 나오니까 재판부는 두 번째 안 나왔으니까 강행을 하겠다 예. 해서 재판을 강행을 해가지고 김문기 성남 도계공 개발 1차장과 관련한 서증 조사 그리고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혐의 심리를 그대로 진행은 한 모양이에요. 예. 그러나 지금 이제 사실상 김문기 1차장에 대해서 모른다 이야기는 거의 끝난 상황이란 예. 말이에요. 그리고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뭐 김인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로비로 인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의 네. 국토부가 막 협박을 해갖고 네. 너희들 그렇게 용도 변경 안 해주면은 가만 안 두겠다. 네. 뭐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지금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나고 네, 네. 그 서류들이 문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 당시 그 업무를 맡았던 진술도 다 공무원들도 있고요. 진술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떤 협박도 받은 바 없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금방 끝날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이미 이 부분에 관해서는 수사가 다 돼야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혐의 심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당사자가 없으면 좀 힘이 빠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대로 됩니까? 이 서증 조사라는 것도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와서 지금 1년 1개월 넘어가지고 서증 조사를 지금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 그리고 이거는 뭐 화면이 다 있잖아요. 녹화된 화면이 사진하고 예. 호주 가서 찍은 사진이 다 있죠. 그거 다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 서증을 뭐 할 거 있다고 그런지 저는 뭐 재판을 뭐 참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재판 끌기 위한 거에 불과하지 변호사가 그러니까. 아마 신청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검찰로서는 이재명 측에서. 예. 예. 그리고 잘 아셔야 될 게 이 형사 사건의 입증은 전부 검사가 하는 거고요. 그 피고인 측이 하는 건 이제 참고 자료입니다. 예, 반증, 알리바이 뭐 이런 식인데 그거는 참고 자료로 해도 충분해요. 증거 조사도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온 거 있죠. 이것도 앞으로 끌려면 지금 전술이 무궁무진한 게 오늘 안 나왔잖아요. 서증조사 다음에 또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면은 이재명 측에서 분명히 또 기피 신청할 거예요. 내가 나오지도 않는데 재판 진행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했다. 예. 그러면 기피 신청하면 있죠. 제가 기피 신청 한번 했던 사건이 제가 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했던 게 1년 1개월 만에 고등법원에서 결정이 났어요. 1년 1개월 만에. 그래서 그 본안을 맡았던 판사가 저한테 사과까지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기피 신청을 무지하게 악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걸 지금 이화영이가 예고편으로 했고, 보여줬지 예. 않습니까?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이죠. 이재명이. 그 이재명도 제가 볼 때 오늘 안 나오고 이렇게 했던 게 일방적인 재판 진행을 재판부가 하면 이건 편파적이다. 기피 신청 거의 나온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안 나온 가능성도 있다. 기피 신청 한 번만 해보면은 내년 총선 전에 1심이 나올 수가 나올 없지 수가 않습니까? 없죠. 재판부가 바뀌어야 좀 전에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1년 1개월만 나왔다니까. 그것도. 그러니까요. 예. 참. 어쨌든 이재명이가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법꾸라지로서의 행태를 뭐 유감없이 발휘를 하는데 뭐 이재명 입장에서야 뭐 자기를 위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런 일을 벌여야만이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그러니까 있기는 제가 있을 드린 거예요. 말씀이 그건 맞는데
법원이 왜 거기에 끌려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 끌려가는 게 아니라 동조를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제일 문제예요. 이 고 교수님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이 경우에 만일 이재명 대표가 뭐 그럴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지 모르지만은 이 재판이 계속 늦어져 가지고 2027년 대선 전에 결론이 안 난다. 대통령이 돼버렸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이 정의가 어디 가겠으면 다 사라진 거죠. 다 사라진 예, 거죠. 아무런 사실. 의미 없는 재판이 되는 거죠. 어쨌든 좀 광규태 판사가 제대로 좀 재판을 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